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맞죠? 투자도 했죠. 뭐 옛날 주식도 해봤죠. 그 다음에 회사 차렸죠. 사업하고 있죠. 뭐 다 하고 있죠. 근데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저랑 그 회사를 다닐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만 다녔어요. 다른 분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분 언급하지 마세요. 저희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제 얘기에 뭐 동감하는 사람들만 들으셔도 돼요. 굳이 뭐 저한테 반대되는 의견이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죠. 다른 거 들어도 돼요.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저랑 이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저는 뭐 다른 걸 막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뭐 너무 벌어져 버린 거죠. 너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시간, 몇 달은 큰 의미가 없는데 몇 년, 몇 십 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격차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원칙 두 번째는 돈을 벌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불릴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불릴 줄 아는 기술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죠. 자, 돈을 불릴 수 있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부동산 안 하셔도 돼요. 경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떤 분이 또 댓글 다셨던데, 자기는 뭐 집을 팔아서 월세로 가시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뭐 의류 사업을 시작을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버신대요. 그런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람은 항상 어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서 그쪽에다가 돈을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불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지키는 거에다가 불리는 것까지 하시면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인구가 준다는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인구는 당장 내일부터 주는 게 아니고요. 30년 뒤부터 줄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구가 당장 내일부터 인구가 뭐 1000만 명씩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엔 돈 안 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람마다 돈 버는 영역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노점상으로도 수억 벌고, 저는 그 뭐죠? 그 서민 부자인가? 그런 방송도 있던데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민갑부인가? 서민갑부죠. 예. 어떤 막 폐 고철 팔아서 부자 되신 분도 있고, 막 별의별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쇼핑몰로도 돈 버는 사람도 많고, 유튜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예. 정말 신기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거든요. 뭐 부동산도 많이 있고요. 주식으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돈을 불려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불리는 방법을 찾아내셔야죠. 근데 회사원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연봉을 내가 정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내 연봉을 사장이 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불릴 수가 없잖아요.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그래서 제가 회사를 가능하면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불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돈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파트를 2개, 3개만 사도, 회사 아파트를 2개, 3개만 사도 막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냥 뭐 아파트 그 2개, 3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임차인한테 전화가 와요. 뭐 좀 수리해 주세요. 막 이런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막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아요. 막 임차인이 뭘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막 너무 짜증이 나고, 그걸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막 또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정말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막 의심도 하고, 그리고 막 집에 막 가서 막 또 찾아보려니까 또 내 시간 뺏기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법니다.
자, 세 번째, 정말 부자가 되려면은 남을 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한 얘기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뭐냐면 남의 시간과 돈을 그러니까 노력을 남의 시간과 노력을 내가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사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걸로 나를 위해서 그 남의 노력과 시간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남의 시간과 노력을 내가 돈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 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자로 갑니다. 부자로 가요. 자, 이건희 회장이 11조 부자예요. 11조 부자.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1조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이건희 회장이 돈을 11조나 벌 수 있었던 거는 그 이건희 회장 밑에 20만 명의 삼성 직원들이 있어요. 20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교육받을 때는 19만 명인가 20만 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더 늘었을 수도 있죠. 그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월급으로 샀죠. 월급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건희 회장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용한 거죠. 그랬더니 20만 명치의 시간과 노력이 모이니까 돈이 11조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남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면 만들수록 부자가 빨리 돼요. 자, 저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회사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들한테 제가 돈을 주죠. 월급을 줍니다. 그럼 이 월급을 주고 그 이상을 이 사람들이 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매출로 만들어 주죠. 11조 얘기예요? 11조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주진 않잖아요. 자, 우리 직원한테 제가 월급을 주고 그 월급 이상의 매출을 저한테 만들어 주죠. 그런 그 이상의 업무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죠. 그럼 돈을 더 벌면 그 직원한테 돈을 더 줘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면 서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럼 저는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거고.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사장이 직원보다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요. 사장이 직원보다 돈을 무조건 많이 법니다. 왜 그렇죠? 직원의 시간과 노력을 사장을 위해서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대가로 월급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누군가는 사장을 하고 누군가는 직원을 해요. 누가 직원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계급사회도 아닌데 누군가는 사장을 하고 누군가는 직원들을 하죠. 근데 직원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사업하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사업하면 망한다. 아이템이 없다. 뭐 뭘 할 줄 모르겠다. 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 누구 사장들은 뭐 다 돈이 많고 아이템을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뭐 그랬나요? 물론 금수저 아들 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 아닌 사람도 많아요. 자수성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장이 되는 법을 아무도 안 알려줘요. 자, 부자가 되기 전에는 월급을 줄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우선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서 월급부터 줘야죠. 자, 핵심은 사장이 되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사장이 되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사장이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도 그냥 직원이죠. 그 다음에 내 친구들 부모님들도 다 그냥 직원들이에요. 내 주변에 사장이 아무도 없어. 네. 사장 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그럼 내가 배울 방법이 있나요? 미니멀 라이프님 왜 안 알려준 거죠? 그러게요. 왜 안 알려줬을까요? 자, 다 알려주면 누가 직원을 하죠? 다 알려주면 누가 직원을 해요? 누군가는 전세를 살고 누군가는 월세를 살아야죠. 누군가는 직원을 해야죠.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두 다 사장 되세요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가르쳐 주죠.
그렇게 되면 누가 직원을 해요? 다 사장한다고 그러지. 자, 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사업이 쉽습니까? 누군 뭐 사업하기 싫어서 안 해요?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나 했어요. 언제? 내 친구나 내 주변 친구의 친구나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나 누구나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명히 내 주변에 누군가는 뭐 장사로 성공을 했든 뭐 어떤 사업을 했든 분명히 누군가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마음도 안 생기고 괜히 물어봤다가 뭐 민망할까봐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내 몸만 가면은 뭐 몸 가서 그냥 8시간만 앉아있으면 월급 주니까. 네. 건물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물주도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임차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이용해서 남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면은 돈을 벌어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M 유미님 물어봐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안 알려주겠죠.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냥 뭐 공짜로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나요? 자,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아파트를 30개를 막 관리했던 이유는 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개사들도 이용하고, 수리 업체들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제 직원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저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경남 사천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가본 적도 없이 샀고 지금도 막 계약해서 뭐 전세금도 올려받고 그 수리할 때는 뭐 거기 업체 하나 시켜가지고 또 수리도 하고 자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남을 이용한 거예요. 다 남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남을 쓴 거죠. 그리고 일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도 주고 뭐 수리비에 할 때 뭐 당연히 이윤도 붙여서 주죠. 사람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뭐 저는 엑셀도 막 관리합니다. 엑셀도 막 관리하고 뭐 열심히 뭐 해요. 어떻게든 남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남이에요. 컴퓨터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유튜브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튜브라는 게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몇 명이죠? 750명을 앉혀놓고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해요? 유튜브가 없었으면 750명을 어디다 모아놓고 제가 하죠?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강의실을 빌리려고 생각해보세요. 750명 앉는 강의실이 어디 있어요? 뭐 체조 경기장 정도 빌려야 될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냥 750명을 앉혀놓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도 좀 관심도 가지시고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항상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남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유튜브 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럼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해보세요. 유튜브가 쉬운가? 유튜버가 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BJ가 되는 게 쉽겠어요? 뭐 다들 남들이 하는 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쉽지 않고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부자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부자가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잃지 않을 만한 곳에 내 돈을 넣는 게 먼저예요. 잃지 않을 만한 곳에 먼저 넣는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뭐 서울에 안전한 그런 동네에다가 돈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뭐 이런 주택과는 상관없는 뭐 상가 같은 데다 넣으시든지
당연히 잘 알아보고 사야 되겠죠. 안전한 곳에다가 어떻게든 피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불릴 줄을 알아야 돼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부자가 안 돼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부자가 되실 거야. 더 빨리 부자가 됩니다. 그 기술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그게 부동산 경매였던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주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뭐 중고 물품 파는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할 거예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돈을 불릴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의 시간과 노력을 돈을 주고 이용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는 이용 못 합니다. 남의 시간과 노력을 돈을 주고 이용해서 그 이상을 뽑아내는 거를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자, TM 행복자산님, 임차인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수익을 주는 분이라고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짜증 안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임차인도 나한테는 중요한 남이죠. 중요한 남이에요. 이 사람이 내 집에 전세로 살아주니까 내가 돈을 벌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기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남의 시간과 노력을 정당한 돈을 주고 이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남이 나를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내가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하는 강의예요. 강의 전부입니다. 자, 전 임차인 집에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도 남을 이용하세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야.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더 남을 이용한 거 이상을 뽑아내려고 하시면 돼요.